짱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정법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if가 없는 가정법입니다. if가 없는 가정법.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선생님, 가정법에 if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if 자체가 마냥 무엇 한다면 그런 뜻인데요. 그런 가정법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다 할지라도 조금 쓰이는 거죠. 거의 안 쓰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타까운 건 이걸 설명하는 선생님도 많지 않고 교재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응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또 실제로 독해를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큼 가정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외로 if가 있는 가정법보다 if가 없는 가정법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원어민들 매번 if가 없는 가정법을 늘 씁니다. 늘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해할 때나 어떤 배울 때, 공부할 때 왜 그런 거 잘 못 들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알려주는 책도 많지 않고 가르칠 만한 능력이 되는 분, 또 설사 가르쳐주다 할 때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나오면 그냥 어떤 시제니까 그냥 의미만 맞으면 대충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 여러분들이 정확히 시제를 생각하면서 가정법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신다면 if가 없는 가정법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제대로 배워서 실제로 독해할 때 꼭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if가 없는 가정법이 더 많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제가 참고를 적어놨습니다. 가정법이라고 하면 우리는 if가 담긴 절을 갖다 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곳은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정법의 뒷부분이라고 제가 맨날 부른 부분 있잖아요. if가 없는 가정법의 뒷부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조동사로 구성된 부분, 즉 가정법의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만 쓰여서 가정법을 나타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if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뒷부분을 보고서 이것이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에 맞게 해석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제가 말만 이렇게 하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고 실제로 독해할 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배웠으니까 한번 제대로 연습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if절 대신에 뭐가 대신 쓰이냐? 명사나 부사어나 부사나 또는 if 대신에 접속사, if절 대신에 접속사나 또는 if절 대신에 뒤에 투부정사, 심지어는 아예 if절이 없는 경우까지 어떤 게 대신하는 것도 없이 아예 없는 경우까지 if가 들어가 있지 않은 if절이 없는 가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if 대신에 그냥 명사 하나만 뚱 썼을 때입니다. 근데 요 명사 하나로 이게 if인지 어떻게 알아요? if절의 가정법의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뒷부분, 가정법의 뒷부분을 보고 추측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뒷부분이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입니다. 어떻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인지 알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은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현재 완료가 써있죠. 그거네요. 그죠? 요것만 보고 가정법을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가정법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어떤 문장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would have acted를 왜 써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정법의 의미가 아니라면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복잡한 게 왜 쓰지? 혹시 가정법 아니야? 이렇게 한번 이제 의심을 하면서 해석해 보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제 가정법이 아마 보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would not do, 하지 않는다,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 틀리게 해석한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맙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가정법스럽게 한국 사람이라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나 봐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지. 이렇게 뭡니까? 그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이제 해석해 주는 거지요. 두 번째, true friend, 진실한 친구였다면 배신했나 봐요. 진실한 친구였다면 would have acted, 행동했었을 텐데 differently, 다르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진실한 친구였다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었을 텐데라는 문장을 보면 아마 이 사람 배신을 때렸나 보죠. 진실한 친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f가 없는 가정법에, 즉 그냥 한국 사람 은이나 진실한 친구 는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라면 진실한 친구였다면에 가정법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십시오. 어디에? 요 앞에 있는 명사에, 주어에. 자, 이어서 한번 부사, 요 부사의 가정법의 의미를 좀 넣어볼까요? 어떻게 이게 가정법이지 않습니까? 부사만 보고 아하, 요게 가정법 과거,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 그죠? 나는 우르나뚜 하지 않을 건데 그러한 것을 너의 장소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네 자리에 있다면, 네 포지션에 있다면, 너의 위치에 있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했나 봐요. 그죠? 상대방이 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역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져갑니다. 너는 아마 거기에 살 수 있었을 텐데, 편안함 속에 살 수 있었을 텐데 글로 이사 가지 그랬어.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사를 안 갔나 보죠. 그죠? 네가 거기 갔었으면 참 행복했었을 텐데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 그 if의 의미는 이렇게 부사나 또는 이제 부사구에 들어 있네요. 자, 이번에 접속사에 이제 가정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if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 지금 아프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갈 텐데. 그죠? 요게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잖아요. 기본적인 뜻이, 그죠? 접속사로 쓰여서, 그죠? 그러니까 나 지금 아픈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갈 텐데. 이 사람 아파서 못 가는 겁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고 있네요.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과거네요. 그는 아마 실패했었을 텐데. 성공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실패했을걸? 다행히 성공했어. 이렇게 과거 사실의 반대를 한번 가정해서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제 otherwise 속에 한마디로 if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부정사가 가정법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봅시다. to speak이 if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o hear가 if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걸 보면 가정법 과거인지, 요걸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if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투부정사는 if의 의미로 가끔 쓰인다고 이미 앞서서 투부정사 편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신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는 매우 기쁠 텐데 말한다면, 불어를 말한다면 참 기쁠 텐데, 불어를 못 말하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가 듣는다면, 그가 말하는 것을, 영어를 말하는 걸 듣는다면 너는 아마 would have taken, 간주할 텐데, 그를 무엇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사람으로 아마 간주했었을 거야. 간주했었을 거야. 그죠? 그렇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한마디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서 저 투부정사 안에 뭡니까? 그렇죠. if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if의 의미 부분이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문장. 나는 could have come, 일부러 이제 좀 너무 복잡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통일했습니다.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없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뒷부분이죠. 나는 could have come, 올 수 있었을 텐데 어제 못 왔나 봐요. 하지만 어제 뭐 예를 들면 기회가 있었으면 올 수 있었을 텐데라든가, 그녀는 아마 떨어졌었을 텐데 안 떨어졌나 봐요. 그죠? 떨어졌었을 텐데라고 뭔가 가정의 의미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알아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가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문맥 상황에서 글을 읽으면 그 글 속에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맥이나 여러분들이 글을 읽거나 뭐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문맥 상황이나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이 그 if 부분을 갖다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추측으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갖다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언어를 쓰는 어떤 그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if절 부분이 생략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생략됐다고 보는 거죠. 내가 어제 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한다면 문맥상 보면은 내가 만약에 원했더라면이라든가, 또는 그녀는 아마 떨어졌었을 텐데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그녀를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떨어졌을 텐데처럼
문맥을 보면 앞에 생략된 if 부분에 생략된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생략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저 뒷부분을 보고 가정법스럽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짱으로 셨습니다.